네, 오늘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만 13일간 진행됩니다. 자, 김무성 대표, 나 23일 동안 한숨도 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어렵겠죠. 그러나 그런 의지를 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새누리당의 잘못인 그 옥새 파동 과정을 스스로 웃음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받아들이실까요? 자, 오늘 있었던 김무성 대표의 첫날 모습 영상 보는 것으로 오늘 모든 총선 첫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312시간, 13일간의 선거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방문지로 중구를 찾아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동 아파트 처음 입주할 때부터 입주해가지고 5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포구는 막말 운동권 의원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지역 발전이 지체되었습니다. 마포는 우리 서울의 한복판입니다. 오늘이 선거 첫 번 시작인데 마이크 없이 연설해가지고 목이 쉬면은 제가 다른 지역에 유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자, 312시간, 12시간 동안 잠을 안 잔다 선언했습니다. 심정숙 기자. 네. 첫날 모습인데 동선이 좀 드러나고 있죠?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자정에 중구를 시작으로 해서요. 여의도를 감싸고 있는 구로을, 양천갑, 그다음 마포갑, 마포을 해서 총 서울의 12곳. 네. 그것도 지금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이 하나도 없고요. 네. 야당의 더민주의 간판급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있는 곳을 탈환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 12곳을 오늘 서울을 정말 샅샅이 훑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죠. 아니,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 한 2주 넘게 진행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이 국민들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시민들의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옥새 파동 얘기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죠. 한번 거리에서 만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나 드시죠. 옥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만 더 주시면 우리 저도 하나만 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저희 채널A 같은 종합편성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정치 뉴스를 많이 들으시니까 역시 당대표 딱 만나면 그 얘기부터 묻네요. 김무성 하면 앞으로는 옥새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온갖 패러디, 옥새런, 옥새를 들고 튀어라 별별 패러디들이 다 나올 정도로 아이러니하게도 김무성 대표 인지도를 굉장히 높여준 효과가 있었는데요. 망원시장에서 만난 저런 상인들이 옥새 얘기를 하니까 옥새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의 큰 허물을 덮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스로 이것을 웃음으로 만들면서 넘어가는 방법인데요. 오늘 새누리당이 시도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받아주실까요? 보겠습니다. 오준철도 뛰어라. 예, 지금 보면은 1편, 2편, 3편 이렇게 나뉘어져서 보여지는데요. 1편 제목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요. 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샤. 이 나르샤가 이렇게 상승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비속어로는 들고 날랐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는 그런 표현이 담겼다고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이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결국 당의 그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분들의 공천 때문에 실망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든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하나 좀 보고 싶은데요. 그에 앞서서, 자,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음악 들으시면 아하 하실 것 같습니다. 소리 애처럼
네, 지금부터 13일 동안 이제 출마한 후보들 죽었다 살았다 해야 되겠지요. 자, 이 노래가 딱 떠오를 만큼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주로 배우자인 남편 그리고 아내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이 가장 눈에 들어오시는지 이동영 차장 네.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경우에 네. 지금 서울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을 내버려 두고 지금 서울에 와서 지원 유세 활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부인 최양옥 교수가 저렇게 네. 화면에 보고 계신데요. 네.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서 이 깁스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목발을 짚고 남편을 대신해서 지역구를 찾아다니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저 모습 오늘 촬영한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부산에서 목팔 투혼하는 자, 김무성 대표의 아내인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여기도 오겠지만 또 여기 지역구에서 좀 잘 받쳐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도에 한 2,800억 예산을 갖고 와서 영도를 전국에서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우리 이경진이 잘해달라고 박수 한번.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인데 선거운동하다가 이렇게 다쳤는데 그렇지만 아침 출근길 인사부터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영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역시 이제 배우자가 유명인이라면 이렇게 돕고 싶을 텐데 그동안에는 자, 김한길 이번에 불출마 선언한 김한길 전 대표의 아내 최명길 씨가 뭐 가장 주목을 많이 끄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잘 안 보일 가능성이 많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한 네. 당분간 이제 선거 과정에서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역시나 이제 김한길 의원의 배우자인 최명길 씨도 역시 대중 앞에 나서는 기회는 좀 더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요. 자, 이제 또 다른 배우가 이제 배우자인 그 후보가 한 명 있는데 지상욱 후보입니다. 근데 과거에 지상욱 후보 저렇게 지금 모습이 보입니다만 정치인 지상욱을 위한 행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한 거죠. 사실은 뭐 본격적으로 네. 뭐 지원 유세를 한다거나 그런 거를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네. 과거에 지상욱 현재 총선 국회의원 후보가 네. 또 서울시장 후보로 또 이제 나와가지고 선거 과정을 또 거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한 번도 나와서 네. 도와준 적이 없잖아요. 네, 적극적인 그런 유세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데도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하니까 이 간접적인 응원이 효과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이제 옷 매무새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되지 않은 거를 갖다 지금 해서 이제 집에 가면 꼬집 필지도 몰라. 참 뿌듯합니다. 저도 부인으로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사실 제가 마음이 찡한 게 저 청바지를 늘 입고 다녀요. 근데 제가 제발 저 청바지 입고 나가지 말라고 무릎도 너무 많이 나오고 많이 해졌으니까 좀 새 바지 입고 나가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부득불 저걸 입고 나왔네요. 근데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보이고 너무 마음이 제가 분들이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저희 여기 시부모님 와 계실 텐데 너무 죄송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애썼고 고마워요. 자, 이 밖에도요. 그동안 이제 정치 현장에서 잘 못 봤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도 후보들 지원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 장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을 모셨던 참모들이 출마를 좀 했잖아요. 네, 그곳을 간 거겠죠. 더민주의 박주민 후보라고 네. 이미경 의원 그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은평갑에 출마한 그 지역 후보인데요. 지금 네. 나가고 있는 화면. 네. 어제 개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정말 언론에서 보기 힘들었던 박원순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여사가 어제 저 그 출정식에 네. 참석을 해서 박주민 후보에게 한 표를 달라 저렇게 뭐 아주 그냥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카메라에 저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아, 박주민 후보라면 이제 변호사 출신으로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많이 네. 했던 분인데 네. 지금 보이시죠? 박주민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라고 운동화까지 저렇게 선물을 해주면서 네. 응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언론에서 보기 힘든 그런 분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선거운동이 안 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 김홍걸 씨라든지 네. 그 박 시장의 부인까지 저렇게 참석을 해서 어쨌든 지금 분위기를 띄워야 되니까요. 후보 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네. 여러 여사님들께서 네. 출동을 하신 모습. 자, 이분은요? 지금은 이제 손혜원 후보, 마포 을에 나간 손혜원 후보 개소식에 네. 문재인 전 대표 아내죠. 김정숙 여사. 굉장히 유명하고 활달하기로 유명한. 그리고 손혜원 후보하고는 아마 그 고등학교 동창 친구 사이로.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 동기. 네. 이번에 손혜원 후보가 입문하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문재인 대표와 손혜원 후보 사이에 보였던 김정숙 여사, 경희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대학 선후배 사이로 문재인 후보를 만나서 결혼까지 이르렀죠. 그 러브스토리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네. 아마 이번에 그 선거운동 내내 네. 좀 친문 후보라고 그래야 될까요? 더민주 후보들을 그 지원하는데 굉장히 많이 그 누비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건 사진 한 장인데요. 김종인 장면. 대표의 부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모습인데요. 박용진 후보를 평소에 저희 TV 채널에 나가는 것을 보면서 네. 굉장히 팬이었다 그러면서 저 개소식 자리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참석을 해서요. 김종인 대표 부인 모습 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아무튼 저렇게 참석을 하셔서 네. 축하를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김상민 후보군요. 그렇습니다. 수원에 나간 비례대표 출신이었다가 이번에 수원에 출마한 그러니까 김상민 의원 아내가 바로 방송인 그 김경란 아나운서인데요. 저렇게 같이 지역을 누비면서 이번에 개소식도 오늘 같이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많이 도는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 역시 정치인의 아내가 이제 꾸준히 일 많이 하고 그런 희생이 따르잖아요. 박성호 부국장 이제 정치 네. 취재를 오래 하셨으니까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아까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김한길 의원의 부인 최명길 씨가 어떤 그 남편을 네. 제대로 좀 언론에 잘 비치기 위해서 기자들하고 필요할 땐 또 러브샷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 과거에 또 알았던 어느 후보는 네. 지금은 전직 의원입니다만 네. 사실 약간 두 집 살림을 하시는 걸로 알려져 네, 있는데 네. 네. 선거 때 부인 1번, 2번이 다 와서 선거를 열심히 돕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많은 그 후보들이 저 가정관리 능력 네. 저렇게 국정을 잘 돌보면 네. 참 저것도 참 제주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득표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후보 부인들의 네. 또는 정치인 부인들의 그 내조 경쟁력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었던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제 2002년 9월 달에 네. 그때 8월 말부터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아주 대규모 그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그 강릉 지역에 이제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당시에는 이제 이회창 대선 후보 이제 잠재적 대선 후보였던 네. 이 후보를 중심으로 그 많은 그 의원들 또 당시 지구당 위원장 부인이 한 50여 명의 부인들이 쫙 떴습니다. 버스를 네. 타가지고 강릉까지 갔는데 네. 여기서 저는 사진만 찍고 대충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예. 이게 한 2시간 반 거의 3시간 가까이 실제로 막 물 쌓인 여기서 가서 가재도 꺼내고 팔 걷어붙이고 했는데 네. 이게 왜 가능했느냐? 네. 그때 이 현장을 총지휘한 대장이 서청원 대표의 부인이었습니다. 서청원 대표 부인은 아주 지역에서도 꾸준히 이런 거에 정말 가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어떤 그야말로 앞치마 들어오는 내조를 아주 유명하신데 네. 그것으로 그 당시 아주 유명하게 그 대표급이다 이런 그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 역시 가족 경쟁력, 역시 후보의 경쟁력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장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딸, 바로 유담이라고 지금 서울의 한 대학 법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제 선거사무소 출정식에 저렇게 나타나서 지금 SNS가 완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대구의 네. 사위들이 갑자기 늘었고요. 장인어른 다음에 꼭 당선돼서 오십시오. 막 인터넷 댓글들이 지금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던 분들도 네. 저 유승민 의원의 저 오른쪽에 나가고 있는 딸 때문에 네. 정말 미모 때문에 연예인급 미모다 하면서 뭐 수지를 닮았다, 탕웨를 닮았다 온갖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효도 유세를 확실히 하고 있는 셈인 것 같고요.
아들도 유명한 그 효도세를 하는 후보가 있죠. 기동민 후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2014년에도 저렇게 기대명이라고 대학생인데 네. 훈남 아들 덕분에 기동민 후보가 굉장히 유명세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죠. 키도 훤칠하고요. 네, 그렇군요. 아버지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잘생긴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들이 이제 훤칠한 것 때문에 기동민 후보도 마음이 든든할 것 같은데 어저께 이후부터 유승민 의원의 딸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승민 의원의 이제 선거 때 출마하면서 후보들이 내놓는 재산 등록을 보니까 딸 재산까지 명세가 있길래 좀 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금과 또 네. 보험 불입금이 있는데요. 네. 총 4개 금융기관의 예금을 합해보니까 무려 1억 7천만 원이 넘고요. 또 보험 그 불입금도 1,6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걸 합하면은 2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나이대에 비해 가지고 2억 원이니까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모도 훌륭하고 또 재산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뭐 농담 반 진담 반이겠습니다만 네. 내가 사익감이 되고 싶다 서로 네. 그런 그 이야기들 글도 올리고 있고요. 네. 또 사익감 경선을 하자, 뭐 컷오프 네. 없이 상향식으로 하자 이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한 화제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이제 2억 원에 가까운 예금과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증여인지 상속인지 뭐 이런 절차에 관해서는 이제 훗날 점검을 해봐야 될 테니까요. 어쨌건 그 유승민 후보가 그동안 공천 받느냐 마느냐로 관심을 끌었다가 이제는 따님 때문에 관심을 다시 한번 끌게 됐습니다. 이래저래 이번 총선 초반에 관심의 중심은 유승민 의원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